아마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아마 벤처 인증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네네. 벤처 인증 굉장히 많이들 인증도 받으시고 네. 지금 하고 계신데 이게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네. 그래서 신벤처 인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어떤 부분이 좀 이게 바뀌었을까요? 명칭은 동일하지만 네. 일단 크게 바뀐 것이 네. 관리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네네네. 중소벤처부 산하에 기술보증기금 또는 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냥 이런 데서 벤처 인증을 받은 것이 일반적이었고요. 네. 그런데 관리 주체가 네. 그동안 여러 군데 나눠져 있던 것을 민간벤처위원회 단일화했습니다. 네네. 이게 가장 크게 바뀐 점이고요. 네. 두 번째 바뀐 가장 큰 점은요. 기존의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벤처 인증 업무를 안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벤처 인증은 어디서 하냐면 민간벤처위원회 한 군데에서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요 신벤처 인증 이제 인증받는 절차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영상의 노하우를 조금 네. 공개를 해 주실 거죠? 네. 이 노하우가 네. 제가 벤처 인증을 참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네. 만들어진 특급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 네. 노하우 오늘 네. 방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상담 신청하시게 되면 무료 진단 서비스 그거까지도 후반부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워졌다, 뭐 핫하다 요즘 하는데 뭐 얼마나 어려워졌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벤처 인증 기업이 약 4만 개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런데 어떤 반성과 평가가 있냐면 네. 벤처 남발했다. 그렇죠. 인증 자체가 네. 남발됐다기보다 네. 벤처 기업을 집중 육성해서 지원해 주려고 네. 하는데 네. 변별력이 적다라고 하는 게 내부적인 판단인 듯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제가 알기로는 기보인가요? 네네. 어디에서 이제 그 융자만 하면 보증으로 융자만 하면 네. 발급을 바로 해줘 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기존에 그런 식으로 좀 쉽게 인증을 받았던 그런 업체들,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그냥 놔두면 갱신이 되나요? 아니면 다시 해야 되나요? 네,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예. 벤처는 갱신이란 말이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날 때마다 새롭게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네네. 적격평가, 네. 인증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네. 기존에 올 초에 벤처 제도가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기존에 올 초 이전에 벤처 인증 받은 기업은 유효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2년. 네. 유효기간 2년이 끝나면 네. 거의 1년이 가까이 됐으니까요. 네. 앞으로 이제 1년 조금 더 남았겠죠. 네. 그 기업은 모두 새로운 벤처 제도로 다 적격 평가를 받아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바뀐 걸로 다 바꿔야 네.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갱신이라고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럼 유효기간이 끝나는 건가죠? 그죠? 인증에. 네, 벤처라고 하는 연속성은 있기 때문에 벤처 유효기간이 끝나면 끝. 네. 새롭게 인증 심사를 받아서 새롭게 또 다시 인증. 이렇게 그러면 됩니다. 2년, 그럼 바뀐 것도 2년인가요? 앞으로는 이제 3년입니다. 기존은 2년이고 네네. 바뀐 거는 3년.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2년에 이제 그렇게 끝나는 분들은 새로 신벤처 인증을 받으셔야 된다. 네, 모든 기업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인증받는 방법이 좀 많이 달라졌나요? 뭐 어떻게 몇 가지만 들어서. 예. 기존의 벤처 인증 방법은 4가지였는데 일반적인 기업들 뭐 투자 유형, 연구개발 유형, 창업벤처 유형은 거의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기존에 기보와 중진공에서 받았던 그 유형이 이번에 내용이 네. 이름과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네. 혁신성장 유형 벤처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걸로 다 갈아타야 되는데 이게 무임승차가 아니라 네네. 새롭게 티켓팅을 하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요즘 엄청나게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 이렇게 뭐 비용 인증받는 그 비용보다 훨씬 더 또 많이 오르고 어려워졌다고 뭐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기관이 좀 바뀌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보다 이제 이렇게 공공기관 쪽으로, 그럼 민간위원회 쪽으로 이렇게 바뀐 건가요? 공공기관이 아니고? 평가위원회는 네. 민간벤처위원회라는 기관이 설립이 돼 있는데요. 네네. 그러나 그 밑에 평가위원들은 기보와 중진공도 들어갑니다. 네. 과거에는 기보와 중진공이 평가이면서 동시에 인증서까지 내줬는데 네네. 지금은
위원회가 평가를 하고요. 평가에 대한 대행 현장 심사 업무는 네. 기보나 중진공 같은 어떤 공공기관 위원들이 하는 겁니다. 위원들은 결정 권한이 없고요. 네. 현장에서 실사한 내용을 갖다가 위원회에다가 제공하면 위원회에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얼핏 듣기로는 이제 더 쉬워지지 않았을까라는 또 이제 그런 의문점도 생기는데 이제 더 어려워졌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네, 거죠. 어느 정도 어려워졌냐면요. 네. 사실 예전에 기보증진공은 자금만 주면 네. 진짜 기술력이 과연 있을까라고 하더라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 없이 바로 벤처 인증을 내줬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자금을 받는 것, 기보 자금, 중진공 자금을 받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위원회에서 평가 점수만 갖고 한다는 거죠. 네, 네.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또 워낙 많이 해보셨고 하신 그 노하우 많이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몇 가지만 살짝 한번 공개해 주시죠. 네네. 노하우, 네. 노하우 조금 핵심만 공개합니다. 네. 이 공개된 노하우는 어떤 거냐면요. 네. 벤처 평가 시스템이 공개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큰 골격은 공개됐는데 네. 디테일한 골격이 공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가장 중요한 네.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나 벤처 막 할 수 있어. 나 대표님께서 나 스스로 할 수 있어라고 했던 건 네. 예전 시절이고요. 지금은 예. 상당히 정교한 체계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노하우를 공개한다면 첫 번째 네. 공개할게요. 네. 연구소나 전담부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 연구소나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된다. 네. 없으면 포기하시든가 아니면 일정 기간을 거쳐서 네. 연구소나 전담부서 인증을 받고 먼저 하고 오셔라.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겁니다. 네, 네. 두 번째, 네. 특허 있어야 됩니다. 특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기타 등등, 네. 종자보호권까지 네, 네. 없으면 만드셔야 됩니다. 아, 이것도 또 먼저 하고 오셔야 되겠네. 네,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네. 또 다른 노하우. 또 다른 노하우요. 네. 너무 자꾸 제가 요구하나요? 네네. 또 다른 노하우는요. 네. 벤처 사업 계획서가 있습니다. 예. 그건 오픈된 자료입니다. 네. 그러나 예전에는 벤처 사업 계획서 잘 쓰면 통과됐습니다. 네, 네. 그러나 지금은 화려한 벤처 사업 계획서를 쓴다고 통과되는 것 아닙니다. 네, 네.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벤처는 네. 점수 평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100% 오픈되지 않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 시스템을 이해하지 않고는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요 정도로만 오픈하고요. 네네. 또 우리 차차 영상에서 더 많은 노하우를 또 계속해서 오픈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 벤처 인증을 받으면 당연히 어떤 혜택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네. 뭐 연구소 설립할 때도 뭐 세제 혜택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고용지원금이나 이런 거 받을 때도 사실은 벤처 인증이 있으면 혜택이 있거든요. 폭이 넓어지거든요. 네네. 그 벤처 인증은 주로 어떤 혜택들이 좀 많이 있을까요? 세제 혜택이 많나요? 네, 세제 혜택인데 두 가지 세제 혜택입니다. 하나는 창업해서 벤처 인증을 받으면 네. 5년 동안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5년 동안 법인세나 소득세를 50% 감면하는 게 세제 혜택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창업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있는데요. 네. 부동산 취득세를 무려 75%를 감면합니다. 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라 그래서 수도권에는 기업하지 마, 공장 사지 마. 만약에 그래도 하려고 할 때는 세금을 따따블로 내라고 하는 말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하는 수도권 정비법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 인증을 받으면요. 네. 서울이나 경기도, 수원 등등의 과밀 권역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75%의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아마 거의 획기적인 제도라고 할 수 네. 있죠.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벤처 인증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아까 시작할 때 저희가 이제 상담 신청을 하시면 네. 무료로 진단을 해드리겠다 했는데 상담 신청하시면 어떤 거를 한번 봐주실까요? 기업체. 일단 예전과 달리 예전은 네. 기보와 중진공이 그 결정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증서나 융자가 결정되면 네. 99%는 벤처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벤처의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그 제도 없어졌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은
이 기업은 역량이 다 돼요. 그러면 신청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네. 무료로 네. 우리 기업의 네. 벤처 가능성을 사전에 진단을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네. 그것을 이번에 이 채널 특별 출연으로 네. 네. 무료로 가능성 진단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벤처 인증이 있는 분들도 받으실 보셔야 수 있고요. 되고, 네네. 그다음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 분들도 네.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면 네.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네. 우리가 과연 인증이 될지 안 될지, 네. 기간은 얼마나 될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네네. 이거 되게 좋은 서비스를 해드리는 네네.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 꼭 한번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